모든 흐름을 품이라고 해요. 에너지 이동이 품이 들어가지도 않을까요? 에너지 이동도 품으로도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품의 힘은 화가 있어서 품의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압이 높고 에너지가 많아. 여기는 기압이 낮고 에너지가 낮아. 그러면 바람이 흐르지. 네? 저절로 바람이 흐르죠. 그러니까 그 바람과 에너지, 화 이런 것들을 딱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많은 것을 도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우리 친구들이 엘리트식에 젖어 있어. 그리고 대학 다 나왔어. 엘리트식이 젖어 있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 보통 또 친구들이 거의 다 CEO 다 지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계신 어떤 분들보다도 이런 그 나라는 우리가 나 하고 살고 그러니까 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또 기초도 하나도 모르면서 엘리트라고 그래가지고 안 맥히죠. 그런 게 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엉뚱한 거 가르치는 또 친구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그 친구는 아주 하려면 무지하게 더 해야 돼. 이 지가 선생님을 오래 했어. 그래가지고 그러고 딱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탁 나오더라고. 야, 바로 그것이 문명이다 너. 그 이야기를 안 했지. 그 경택이 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북송도에서 뭐 이거라고 했어. 안 했지. 왜? 거기까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자기도 굉장히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알아듣지를 못해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운동하는 거, 국선도나 해국권이나 이런 것이 거의 관법입니다. 관법인데 몸의 흐름이라든가 기의 흐름 이런 것을 자꾸 관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부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걸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직박해서 딱 가져가고 이 공부는 그렇게 직박이에요. 근데 국정도나 또 그 외에 다른 절이나 이것들은 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거기도 몸을 통화 같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호흡에 빠져가지고 단전호흡에 빠져가지고 그쪽만 추천 기억나나? 나 단전하는 그러니까 공부는 직박으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내가 경리법대 딱 하는 승리하고 나 50분도 가르쳐준다. 50분도 뭘 가르쳐줘. 뭘 제일 처음에 뭐 어떻게부터 해야 되는가. 책상에다가 엉덩이 오래 붙이고 앉는 연습부터 해야 얼마나 미련한 새끼야. 그냥 앉아서 그냥 책 딱 펴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는 것을 가지고 엉덩이 붙이는 것부터 습관을 들이라고. 그게 습관이 아니었어요. 바로 같은데. 그러니까 법대 다니면서 아웃티샷. 법대에서는 아웃티샷은 창피한 일이거든요. 학장이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그런가. 이 법대 출신들이요. 상대 출신보다도 나중에 출세를 더 잘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중요한 통화의 말이 많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라이머리 마인드를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프라이머리 마인드가 좋아야 돼요. 프라이머리 마인드가 좋으면은 그것이 시간이 가면은 그것이 꽃이 피웁니다. 법대는요, 법대 가는 프라이머리 마인드의 그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일단 경제는 관심이 조금 덜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국가를 잘 살게 하고 이 민족을 잘 살게 하고 나도 잘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한번 그래 해볼 것이냐, 그런 프라이머리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법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을 다루는 리더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무엇을 탁 일을 뭐 만드는 그 조각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프라이머리 마인드가 원래 있는 아이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지금은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가요. 근데 인간 경영에 대해서, 국가 경영에 대해서는 마인드가 좀 즐거워요. 그래서 CEO는 상대 출신보다 법대 출신이 더 많습니다. 프라이머리 마인드가 달라서요. 요즘에는요, 이제 좀 제대로 가대요. 면접을 해가지고 사람을 뽑는데, 면접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 뽑는. 근데 요즘에는요, 너 스펙을 딱 보고, 스펙 딱 보니까, 너 스펙이 근사하네, 됐다. 이것은 어린 학생들 생각이고, 요 위에서는 딱 이렇게 보고 이렇게 쫙쫙쫙 해가지고 인문학적 사고를 얼마나 깊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 요 놈을 뽑으려고 그러네요. 왜? 그런 아이들은 생각을 고답적으로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을 해보는 힘이 있고, 인문학적 저기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은 속에 선비정신과 예사정신이 같이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있다는 거야. 가정의 가장정신과 예사정신과 선비정신과 이런 게 다 융합이 돼가지고 다 있다는 거야. 그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인문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뽑으려고 요즘에는 상당히 그런 거예요. 그 비밀이라고 해요. 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이번 집에서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셨을 테니까, 오는 색수상 행식 아시죠? 색수상 행식. 자, 그다음에 서원자 지황. 몇 페이지입니까? 서원자 지황. 421페이지. 421페이지랍니다. 선자 지황 초참 오조. 그 선을 하는 그 지황이라는 사람이 처음 참내했다 이 말이에요. 참내했다. 참 어디 동참할 참이죠. 오조한테 처음에 참여하고, 자위 기득 정수라 하여 자 스스로 위 이르기를, 기 이미 기자죠. 이미 득정. 근데 거기서는 요 정으로 써졌어요. 발정. 이게 맞나요? 다른 정자로 써졌어? 네. 근데 요정 같아.
자, 봅시다. 스스로 이르기를 이미 득정, 선정을 득정수, 선정으로서 그 정법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 그렇게 그럼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 이름도 그렇게 이제 오조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암 그 장좌를 암자에서 그 살것자, 암자에서 장좌, 암자에서 살면서 장좌 길게 앉는다 이 말이죠. 하여튼 긴 시간 그 산매에 좌선을 하는 그런 것을 장좌라고 그러죠. 암 그 장좌를 적 20년 이러니 20년 동안 쌌어. 20년 동안이나 이 선정에 들어있어가지고. 20년 동안 그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의 제자 현책, 오조 스승의 제자인 현책이 유방이라가 지하 삭인가? 지하 삭. 그 다음에 문황지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현책이 유방, 그 방자가 지방 방자예요. 그게 이제 놀 유자에 지방을 요리를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모일다가 지하삭, 하삭이라는 지방에 이르러 문 황지명, 이 지황이의 이름을 듣고 조암 문하되, 요 조자는 이제 여기서 암자에 이른다, 이를 조자입니다. 만들 조자도 되고 이를 조자, 이를 조자예요. 암자에 이르러 물으면서 말하되 여제차하여 당신은 여자 당신은 여기에 있어서 작 신마오 무엇을 짓고 있는 것이냐. 지을작자 신마 음은 황운 지황이 운 말하기를 입정이로다. 정에 들어있도다. 삼매 정에 들어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책이 운 말하기를 여운 입정은 이 당신이 말한 그 입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은 위, 유, 심, 입, 야, 요 야가 들어가면은 음사야라고 그러죠. 유심, 마음을 가지고서 들어가는 것이냐, 선정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냐, 무심이냐, 무심한 상태에서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양무심자인데, 만약 당신이 무심입자인데 무심으로서 그 선정에 들어갈 때에는, 들어간다 하면은 일체 무정 초목 와석, 일체 그 초목 와석 같은 무정물, 그런 것과 똑같지 않느냐 이 말이지. 응합 득정이요. 일체 그 무정 초목 와석이 응합, 응할 응자 합은 이렇게 확 그렇게 합해졌단 말이에요. 득정, 정에
선정에 이렇게 딱 들어있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본 거죠. 초목화석이 뭐 이렇게 요동치고 뭐 그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그런 선정을 하는 것이 하는 것 아니냐. 만약 네가 무심하게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초목화석도 다 그러면은 무심한 것들이 초목화석이니까 그것도 선정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네. 근데 이런 이야기겠죠. 응? 응합득정이요. 약 유심이자인데, 만약 당신이 마음을 가지고, 인위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정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일체 유정 함식 지류도 역응득정이로다. 그럴 때는 일체의 유정, 정이 있는 생물이다 이 말이에요. 함식 지류도 함자가 포함할 함자예요. 근데 인식을 전부 다 포함한 가지고 있는 유정물, 생명체들, 그런 것들, 그것의 지류, 그거는 그런 것들도 역시 응득정이로다. 그것들도 역시 선정에 들어있다고 말해야 되겠네. 당신이 인위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정에 이렇게 딱 들어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인식을 하는 함식지류, 그런 동물류, 그런 것들도 당신하고 똑같이 선정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예요. 황왈, 기왕이 말하기를 아정 입정 시에, 내가 바로 입정할 시에는 불견 보지 않는다. 유무지심이로다. 보지 않는다. 유와 유무지심. 마음을 내가 가지고 선정에 들어갔느냐, 마음을 안 가지고 선정에 들어갔느냐, 그런 것을 난 보지 않는다. 선정에 들어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책이 말하기를 유무지심인데, 마음이 가지고 들어갔는지 안 가지고 들어갔는지 그런 것을 보지 않을 때는 즉시 상정이언이, 그것은 즉시 항상 있는 그런 정이니 하유 출입이리요. 항상 있는 그런 정의인데 어째서 정의 유출입, 정에서 들어가고 빠져나오고 함이 있으리요. 약 유출입인데, 만약 꼭 선정에 들어가고 빠져나오고 그런 것이 있을진대는 즉비 대정이로다. 그것은 즉시 큰 선정이 아니로다. 황이 무대라. 황이 무대. 대답이 없다 이 말이야. 양구의 문활. 한참 있다가 양구, 한참 있다가 문활, 묻기를 수야. 여기 사는 묻기를, 여기 사는 현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생은 요 사는 이을사자입니다. 요 이을사예요. 이렇게 하고, 이게 이을사야. 이을사. 대통을 이어받는다 하는 이을사. 선생은 누구의 공부법을 이어받았습니까? 이 숫자가 누구 숫자예? 현책이 운 말하기를 나의 스승은
조계 육조이다. 조계산의 그 육조 스님이시다. 황은 지왕이 말하기를 육조는 이 하위 선정고 무엇으로서 선정을 삼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책이 말하기를, 현책이 말하기를 아사소설은 나의 스승이 말씀하시는 바는 묘심 원적하고 묘하고 요 심이 아니고 깊은 잠입니다. 맑을 잠, 깊은 잠, 물 고일 잠, 그 다음에 잠길 침, 길빌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스승이 말하는 바는 아주 현묘하고 이렇게 깊을 잠, 깊고 원만하고 먼저 고요하고 체용이 여여하여, 체와 용이 여여하여 오음이 본공하고, 오음이 본공, 그래서 오음 본공 그랬으면은 오음이라는 게 오온을 이야기합니다. 오음. 온이라는 이야기의 옷이 돈더미처럼 쌓일 온이라고 그랬죠. 네? 네. 돈더미처럼 쌓일 온. 그것을 또 의학에서는 동양학에서는 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음은 양은 쌓인 것이 아니고 음은 뭔가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오음 본공, 오온이라고 봐도 되고 오음이라고 봐도 되고, 오음이 본공하고 본래공하고 육진이 비유라. 육진이 뭡니까? 육진이 뭐냐면은 육식이 만들어낸 경계,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나는 거, 안입이 설신, 의까지, 이제 생각까지가 육진에 속하는 거예요. 육식이 전오식과 제6의식, 육식이 만들어내는 경계, 그런 것을 육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진이 비유라. 육진이 없다 이거죠. 비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출불입하고 부정불람하여, 그 잡아봐. 이제 우리 스승의 그 가르침은 현묘하고 깊고 원적하고, 그래서 체용이 여여하고, 체와 용이 여여하고, 체와 용이 우리가 말로 이야기해 보니까 체와 용이죠. 체가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을 용이라고 하잖아요. 말로 할 때 체용이지, 그 진예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체가 용이고 용이 체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여한 거예요. 체용이 여여하고 오음이 본공, 색수상 행식, 이런 여러가지 몸뚱아리 뭐 이런 것들이, 몸뚱아리나 정신작용 이런 것들이 원래 공하고 육진이 비유라. 6가지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출불입하고, 그래서 선정에 불출불입이다. 선정에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야. 네? 선정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지 않는다. 부정불란하고, 또 그 부정, 정이 다 고정된 정이잖아요. 고정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불란, 또 신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난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 선과 성이 선성이 무주라.
선과 성이 무두다. 두함이 없다 이거죠. 이주 선적하며 선의 고요함, 고요할 적자, 선의 고요함에 그런 것에 주하는 것을 떠나고 이주 선적하며 선성이 무생이라. 선과 성이 무생이라. 발생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생 선상하여, 그래서 선성이 무생이니까 선이라는 생각을 내는 것, 선이라는 생각 내는 것을 떠나서 이생 선성 선상하여 심여 허공하되, 마음이 허공과 같되 영무허공, 역시 허공지량, 마음이 허공하되, 마음이 허공과 같되 허공지량, 허공하다라는 그런 헤아림, 허공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역시 없다. 마음이 허공하지만 마음은 원래 허공인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관념이 전혀 없이 그냥 허공해요. 그렇다. 황이 문시설하고, 황이 요 소리를 듣고서 경내 알싸한데, 요 경이 지름길 경입니다. 경내, 이게 지름길로, 원래 지름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아련허로 지름길로 갔다. 지름길로 갔으면은 곧바로 갔겠죠. 그래서 지름길 경이라고도 하고 곧바로 경이라고 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로 반드시 이러면 곧바로지. 그래서 요 경이 지름길 경, 곧발음 경,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곧바로 예방을 했다. 그래서 스승을 알련했다. 요 알자가 여주로 알자입니다. 여줄 알, 뵐 알, 아련할 알, 스승을 아련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육조 스승의 제자 현책이 멋지죠. 지금요, 우리 공부법 중에서도 지금 관자, 그놈이 다다. 그러니까 항상 관자를 놓치지 말고 관자 상태를 유지해라. 그것을 근거와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파들도 있습니다. 또 선정이 가장 지선이다. 그러니까 선정이 깊게 들어가야 된다. 선정을 잃지 마라 해가지고 선정에 깊게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공부하는 그런 파들이 있어요. 우리 공부법은 가장 육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선정에 20년이나 한 사람이야. 와륜이가 그랬잖아요. 선정에 대경신국이 와륜이는 능단 104상, 와륜이는 기량이 있어서, 공부해온 기량이 있어서 능단 104상, 능이 끊을 단 100가지 사상, 100가지의 사와 상을 다 끊는다 이 말이야. 와륜 유기량 능단 104상. 그래서 날마다 와륜이는 마음속에 이게 보리가 자라는구나, 진여신이 자라는구나, 이렇게 썼어. 그래서 딱 헤딩이가 그걸 보고, 아이고, 이게 지왕이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와륜이가. 지왕이가 20년이나 선정에 들어있었어. 선정에 들어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놈은 또 무명했단 말이에요.
이게 선정의 문연에 있어. 선정에 20년씩이나 이렇게 있었어. 현철이가 당신이 유심으로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런 개나 이것도 선정에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고, 무심으로 있다면은 기와적과이랑 마찬가지니 당신이 유심으로 들어가는 거요, 무심으로 들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나는 유심과 무심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심과 무심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고. 근데 현철이가 딱 짚어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20년간이나 한 그 선정이라는 보물을 버릴 줄 알아. 버리고 이 현철이한테 그럼 당신 스승은 어떻게 된 거요? 우리 스승님도 이러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20년이나 갈고 닦은 선정을 버리고 좀 현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자세입니다. 20년 공부한 거 그거 내버리고 가려면은요, 자기 자식 죽이고 가는 것만큼, 20살짜리 자기 자식 죽이고 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에요. (2천억이) 내버리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부처가요, 자 보십시다. 부처도 6년간 죽으라고 선정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멸진정에 들어가서 안 나와. 왜 스승한테 물었어. 난 멸진정에 들어가서 2000년이나 있다가 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역시 그래, 나오는 거. 그렇다면 그건 제대로 된 진짜 멸진정은 아니었어요. 나와버리고.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은 2000겁이 지나서 2000겁을 멸진정에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거야. 그 2000겁이 지나서도 그러면 결국에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해요. 최고로 닦았습니다. 부처가. 알라라 깔라마 스승님께서. 스승이 알라라 깔라마 스승이 부처를 너는 제2 교조로서 이걸 이끌어라 하고 인촉을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부처가 그거 선전 그렇게 큰 거, 그 공부한 거 여기 지왕이처럼 내버리고 나왔어요. 내버리고 나와서 나이란자 강변을 살살 이렇게 걷다가 단식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비실비실 해가지고 그냥 나이란자 강변에 그냥 나이란자 강변에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이란자 강변에 수다타 마을이 있어요. 수다타 처녀가 기진맥진한 부처를 그 선정을 버리고 온 거예요. 이 부처가 스승을 버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만드는 그러한 어떠한 상태, 또 인간이 만드는 어떠한 이런 방법,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가만히 저기를 해보니까 이거는 사교 입선이야. 다 버려. 이거는 신이 써놓은 경전이 아니다. 신이 써놓은 경전을 보고 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보고, 자기의 인식을 보고, 자기의 마음을 보고, 자기의 숨쉬는 모양을 보고, 요건 신이 써놓은 것이지. 그것을 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일러서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법등명이라고 그래요. 자등명, 법등명. 부처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 하라 그랬죠. 자, 등불 등자입니다. 자등명. 네 자신을 철저히 기초에서부터 철저히 탐구를 해서 등불처럼 밝혀라. 그게 자등명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인식에 의해서 이런 저런 세계가 다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것을 법이라 그래.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 하라고 했어요. 법등명이 뭡니까? 신이 써놓은 경전, 신이 써놓은 경전을 등불처럼 환히 밝혀봐라. 등불처럼 환히 그렇게 탐구를 해봐라. 이것이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자등명, 법등명, 이거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 추상적으로 잘 보고 있어. 나 자신을 철저히 탐구를 해봐라. 자등명. 내가 내 인식에 의해서 세계가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식에 의해서 보이는 이런 세계, 이것을 법이라고 하죠. 그것을 또 탐구를 해라. 내가 인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이 세계, 이거 신이 나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보는 능력을 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요것들이 다 그대로 신이 써놓은 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외 다른 경전 전부 다 인간이 써놓은 거예요. 뭐 저기 저 성령이 감화를 받아 썼다고? 그딴 놈은 성령은 무당이 더 잘 받는다니까. 걔 똑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런 놈은 성령은 무당이 훨씬 더 잘 받아. 그런 객관적이지 않은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게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부처가 죽으려고 그러면서 부처가 장광설을 했어요. 84,000법문을. 그러니까 84,000법문 하신 부처님 말씀을 저희가 다 옛날에는 기록을 못하고 다 외웠어. 외워가지고 이것의 의지를 공부하면 되겠죠? 하고 물어보려고 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는 어디에 의지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처가 내가 이놈아 지금까지 84,000법문을 이야기했지 않느냐? 내 말 잘 생각해보고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자등명, 법등명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권위가 없는 말입니까? 자기의 아상이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를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참으로 정지가 심합니다. 선생님, 그 법등명에서 저는 법을 그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니요. 그 책들을 보면은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저 이제 나중에 들어오니까 이제 또 잘 몰라서 이제 또 그러는 거예요. 법이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해줄게요.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그 도리대로 어떤 질서를 만들어 그것을 도리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법에는 도리라는 이런 뜻이 있고, 또 두 번째 불교에서 쓰는 법의 용어에서는 여기서는 도리도 법이지만 이치 도리가 이치 아닙니까? 이치 이치 이것도 기지만은 구체화
형상화된 거 요것을 다 법이라고 그래. 법이라고 그래. 그러면 구체화 형상화된 것을 왜 법이라고 그러느냐. 자, 이것도 명상화 잘 해보세요. 구체화 형상화된 것은요 다 요런 식에 의해서 요 이치법에 의해서 구체화 형상화된 거예요. 인식이 눈은 보는 인식만 가지고 있어. 귀 꽉 막고 눈으로 소리 듣나? 눈으로는 보기만 했잖아. 눈 딱 감고 귀로 보나? 듣기만 했잖아. 그렇잖아. 물길이 없는 데는 안 가. 높은 데는 안 가고 낮은 데만 가. 눈도 보는 요 능력만 가지고 있으니까 보기만 해. 귀도 듣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계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은 구체화되고 형상화되고 그런 것이잖아. 그래서 그것을 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기서 우리의 인식의 한계 안에서. 그렇지. 이런 것 정도는 경전에 나온 소리가 아니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깊이 이렇게 모르겠으면 깊이 명상을 하면서 딱 알아내야 돼. 그 작은 것들은. 네. 그래서 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거의 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법등명이라는. 법등명은 부처가 형상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네. 법등명이 있죠, 법자는. 그죠? 아니 부처와 형상화도 되고 이치도 되고 이치도 되고 모든 이치도 다 이렇게 탐구해봐라 이거. 그 진리라고 또 이렇게 풀이 해놓은 사람도 있고. 도리 이치 이것이 진리지 뭐. 근데 그 말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부처님법이라는 게 부처님이 저걸 말씀하셨으니까 부처님 법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의지하라는 그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부처님이 저 법을 말씀하셨으니까 부처님의 하신 법, 그 부처님 법에 의해서 간다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도 그 성경에서 보고 그러면요. 이게 책을 번역을 할 때는 잘해야 돼요. 예수가 자꾸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예수가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진리로 사는 것이지 먹는 떡으로 살고 입는 옷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 이야기 예수가 자꾸 해요. 아버지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 그것이 진리로 사는 것이다. 요 이야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법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 같은 말이에요. 나는 그 84,000 장광세로 외웠다는 그것도 나는 사실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84,000 장광세로 외워갖고 그대로 전해 내려왔다는 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근데 이제 84,000 거기까지는 84,000 법문이 아니고 그 법문이 84,000개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많다는 상징적인 숫자로 아니, 또 그거 그대로 외우, 부처님 말씀 그대로 외웠다는 게 상당히 의심스러운 게 저는 영경반에서 그 김군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정말 100% 다 받아 적는 분을 봤어요. 그 약대 나온 분을 맨 앞에 앉아있는 분. 그분은 정말 6만 원까지 100%다 받았어요. 그래서 야, 저게 가능한 게 정말 볼펜하고 이런 종이가 발달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옛날엔 그걸 어떻게 다 외워서 뭐 저는 그런 옛날에 사발이 좋았잖아. 옛날에 사발이 좋았잖아. 아무리 사발이 저기 이게 무슨 유명한 이발적인 씨는 성경을 다 외운대. 네? 유명한 씨. 옛날에는 생활이 단순해갖고 머리가 맑았대요. 그래서 근데 그걸 전부 다가 부처님 말씀을 한 게 아니고 후대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옛날 사람 수박이 좀 좋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8만 4천 법문 상징적인 숫자로 보면 그가 이거 호박이고 하네. 발이 좋았어요. 그 이제 이 법이 이제 그래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물이 가는 길이에요. 물수변에 가을 것자 썼잖아요. 그런데 박승민이라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나 자신을 이제 소위 명상 안에서 탐구하고 세상 돌아가는 박승민은 세상 돌아가는 걸 탐구해라 그 얘기인가 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좀 모든 것은 나와 내가 이렇게 보는 이거 생각하고 뭐 보고 하는 이거 이외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것대로 내가 세상을 이렇게 봐서 그런 것이지 저놈 입장에서는 지는 지대로 또 있잖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듯이 저쪽에 저쪽 요거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있는 원리로 저쪽 놈도 그렇게 있지. 그러니까 나 자등면 제대로 해버리면 법등면은 다 끝나버려. 그 나는 누구인가 이목고 그게 자등명이에요. 그게 더 쉬운. 거기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예. 내가 강의를 해보니까 속에 옛날에는 빵다구가 있었거든. 강의를 하면서. 근데 빵다구 에너지가 어디 좀 갔네. 강의를 내가 해보니까 알겠네. 전에 병원에 갔을 때 그냥 그 시간 내서 한번 벼가나고 갔는데 그때 환자를 보고 계시는데 눈이 퀭 하시더라고. 정말 본인은 잘 모르시는데 그리고 지갑에 이 카드를 넣는데 90대 할아버지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시켜서 흙 속에 막 들어가기 일보 직전 있죠. 그 말씀 지금은 완전히 정말 날아다니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좋아지신 게 아직도 살아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물이 흘러가는 이 이치 이것이 그 옛날에 중국에서 황하강 유역에서 치수공사를 잘 해야 돼요. 치수. 그래야 정치가 치수에서 나왔어. 요 치자가요 다스릴 치자 아닙니까? 요것은요 이게 기쁠 이자입니다. 물을 잘 다스리면 기쁘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을 딱 시켜서 그 사람이 똑똑하다 해서 그 사람을 딱 시켜가지고 치수저기를 맡겼어요. 이 사람이 승상을 하면서 치수공사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많이 지고 뭐 하고 그러니까 저 뚝을 많이 막았어. 네? 뚝을 많이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홍수 피해가 좀 덜해. 근데 어떨 때 비가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뚝이 하나 터져버리니까 줄줄이 다 터져버리네. 확 밀고 내려오는 힘이 너무 세니까 요 버티는 또 그 밑에 뚝 있잖아. 그놈도 물이 적당히 잔잔하게 차 올라와야 버티고 있는데 위에서 갑자기 또 탁 해서 이렇게 때려버리면 쓰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라가 망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놈을 잘라냈습니다. 잘라냈어. 그래가지고 다시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다 해서 그 사람을 시켰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의학의 원리랑 똑같아요. 홍수가 많이 나고 그런 것은 이게 강에서 지류가 많잖아요. 지류를 굉장히 이렇게 준설 작업을 해서 지류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준설 작업을 했어. 또 강 밑에 바닥을 또 준설 작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강에서 강물이 많을 때는 지류까지 쫙 가가지고 지류에 또 빵빵히 잠겨서 지류에서 또 지류로 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물길을 그렇게 잘 만들었어.
그랬더니 홍수가 덜 나고 물에 사는 고기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야 너는 참 물 어찌 그렇게 잘했냐 그랬더니 이게 물을 가만히 봐니 물이 가는 길대로 물이 저한테 다 가르쳐줘서 저는 물이 가르쳐준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법이 써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같아요. 물이 가는 대로 이거 뭐라고 그래요? 순할 순. 순할 순. 원래 진리라는 것이 서양 철학에서는요, 순을 이야기합니다. 트라이엄프라고 그래가지고, 트라이엄프 하면은 승리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승리인데 그 승리는 반드시 순해야 승리를 한대. 순해야. 이것이요, 물길 가는 대로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을 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살아라. 네. 순자예요. 순할 순자. 그래서 여기서 그 원리대로 몸을 이렇게 딱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뚱뚱한 놈은 야, 너 속에 그 물질, 그 중성일 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혈관도 이렇게 좀 넓혀야 되겠고, 물질 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만 먹이고 빠지게끔 설사약 먹이고 물만 먹이고 해가지고 단식을 팍팍 시켜서 빼버려요. 그리고 또 너무 또 저기가 없는 사람 있잖아. 그것은 또 적당히 고기도 먹이고 곡식을 잘 먹이고 그래가지고 살을 좀 찌우게 해. 그래가지고 소통이 되게끔 한 거예요. 몸에. 소통이 되면은 우리 몸은 병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소통이 안 되면은 꼭 노폐물이 생기고 찌꺼기가 들러붙고 해가지고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 최초가 그래요. 원래 최초가. 그것이 많이 쌓이면 이제 암까지 됩니다. 암. 이 병질변에 입으로 많이 먹고, 눈으로도 많이 먹고, 공기로도 많이 먹고, 이것이 산처럼 쌓였어. 이거 암이에요. 이 글자가 암자예요. 스트레스. 입구자니? 스트레스 많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입구자는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거 지금요 우리요 두 가지가요 솔직히 말해서 석유화학공업이 만들어낸 폐해 속에서 우리가 사니까 석유화학공업에 오염 안 된 음식물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별로 없어요. 모든 고기 석유화학공업에서 빼낸 그걸로 배합사료 만들어가지고 먹이죠. 생장호르몬 다 그걸로 만들어서 먹이죠. 또 방부제도 그걸로 만들죠. 석유화학공업에서 나온 그것으로 타이어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본드도 만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본드 향이 살살 나오죠. 여기서도 나오죠. 심지어 플라스틱 여기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살살 나오는 것이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가스 이것이 전부 다 석유화학공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이어 바퀴 이거 타이어 있잖아요. 그거 타이어도 석유화학공업에서 만들어지죠. 바닥에 깔려 도로 바닥에. 그리고 또 그 차가 가면서 붕붕 방귀 끼고 하죠. 전부 다 석유화학공업의 그 가스란 말이에요. 그거 다 마셔요. 인간이 미련하게 진공 청소기 여러분 쓰지 마세요. 진공 청소기 이렇게 써가지고 쭉 빨아들이는 먼지는요 입자가 굵어서 우리 몸에 해롭지도 않아. 다 몸에서 다 걸러요. 그러니까 빗자루질 하세요 그냥. 그런데 뽑아내면은 뒤로 반드시 뒤로 미세가스가 나가는 거죠. 네. 미세먼지가. 요게 진짜 나쁜 거예요 이제 우리 몸에. 요거 딱 들어와가지고 안 빠져나가요.
뒤로 새니까 빨아들이지 그렇잖아. 뭐 어떻게 빨아들여? 그것은 세포에 딱 들어와 세포가 얼마나 작아요. 세포 속에까지도 들어오는 게 미세가스예요. 미세먼지예요. 안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그래서 석유화학 공업 있잖아요. 이게 참 문제는 문제예요. 이 옷도 다 지금 석유화학 공업에서 빼는 걸로 그러죠. 먹는 것도 그렇죠. 근데 인간이 70억이나 되면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벌써 뻐근고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암이 많아요. 암이 많은데 이 도 공부를 하면은요 암 걸려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공부 여러분들 하셨다고 공부하니까요 이런 정도는 돼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면요 무엇이 걸어가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보통 다 나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나라는 느낌이 있고 나라는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 생각 없어야 돼요. 나라는 느낌도 없어. 나라는 느낌, 나라는 생각. 또 그런데 그래도 있는 건 있어요. 뭐냐? 통찰력은 있어요. 알아보는 힘. 천수천안할 때 그 천안 그거는 있어요. 그것은 있어. 그것은 있지만은 그 외에 요 몸뚱아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이 느낌이 내가 옛날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달라요. 다른 사람은 다 똑같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정직하게 고백할게요. 그 느낌 없어요. 그래도 알아보는 그것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이 성과가 나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성과가 나는 건데 근데 그것을 또 방해치는 기운이 있잖아. 그러면 스트레스 생기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 있는 거예요. 이 도공부하면 뭐 스트레스 하나도 없는 줄 아나? 아니에요. 나라는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 숫자상이 없어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아까 여기 이야기 잘했어. 도인은 쓸데없는 고통을 안 하는 거지 고통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다. 쓸데없는 고통은 안 하는 거예요. 없어요. 쓸데없는 고통. 그렇지만 뭐 식중독 나오고 꼬집으면 아프고 다 그런 거예요. 또 나이 들어서 배터리가 다 하니까 요 속에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터리가 해가지고 이게 몸이잖아. 그 배터리 거의 다 되면 어떻게 돼요? 가야지. 배터리가 조금씩 다 됐다 하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게 피부도 노화가 되고 머리도 흰머리가 자꾸 나고 배터리가 좀 됐다 하고 배터리가 빵빵할 때 상태하고 배터리가 좀 적을 때 상태하고 배터리 나오는 거 이게 힘이 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터리가 빵빵했을 때는 흰머리가 나왔었어. 아니 검은머리가 나왔었어. 근데 배터리가 이만큼 다 써가지고 이만큼 정도 와가지고는 배터리가 좀 약해. 그러니까 이제 흰머리로 나오네. 배터리가 이렇게 하는 힘이 그런 것일 뿐이지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배터리가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다른 에너지로 이제 이렇게 또 변환을 해가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변환을 해가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인연 있는 에너지들끼리 또 이렇게 집적이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집적이 돼가지고 또 이제 어떤 세계를 만들기 시작을 해. 근데 거기에 아상이 강하게 끼어있고 집착력이 강하게 끼어있다 그러면 그건 또 틀림없이 이제 영혼이야. 그것이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영혼이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영혼 가지고 있는 그 영혼 속에 가지고 있는 아르야식의 그 바라는 소망, 뭐 바라는 바가 있잖아. 그것대로 세계를 만들어낸다.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런 몸뚱아리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윤회가 없다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윤회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고 윤회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고 윤회가 있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 윤회가 없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 그럼 뭘 믿으라는 말이냐? 믿었다 하면 비무신이지. 다만 그런 상태에서 믿을 것도 뭣도 없어요. 통찰력만 있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통찰력을 없앨라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원래 진민목 자체가 통찰력과 천수천안을 가지고 있어요. 손. 1000가지 손과 1000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비심을 가지고 있고 대자비심, 천수천안 대자비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본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수경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칠판은 뭐 지금 다 말씀하신 거잖아. 아니요. 거기다 맞춘 거지? 응? 거기다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만 쉬었다가 선자 지왕이가 이제 6조 해룡대사가 지왕이한테 그 본질이 무명이고 또 관념이고 그랬죠. 관념, 무명 그런 것이 영가가 보는 눈에 눈비늘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왜곡시켜서 보는 세계를 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꿈의 세계죠, 꿈의 세계. 근데 지금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이 꿈의 세계는 이렇게 만져지고 말이야. 아프기도 하고, 이 시집장가 가서 애도 놓고 말이야. 이게 참, 꿈이라고는 참 기가 막힌 꿈이야. 시집장가 가가지고 얘까지 놓는 그런 꿈이 어디가 있어. 근데 그 실험은 안 해봤네. 영가에서는 새끼가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지켜 탐구가 안 해봤네. 그럼 거기서 사는 거 있네. 그럼 거기서 뭐 피임하고 뭐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의문이 되는 게, 근데 역사에 보면은 신화로 치부되고 있는 부분들, 네. 뭐 마리아 동정녀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 뭐 박혁거 선이 우리 시조들 보면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어떤 우리 물리적인 우리 인간의 어떤 이게 아이를 낳는 그 과정. 이런 과정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건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그것이 신화일 것이냐라는 거는 좀 의문이거든요. 신화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것을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영의 세계에서 아이를 낳고 이런다는 것이 물론 상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물리적인 걸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있어요. 그 지금 인간의 지금 요런 세계는 인간의 인식 세계잖아요. 예, 우리가 인식 못한. 우리가 인식인데 인식의 세계에서 인식은 분명히 그 인식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 한계 내에서만 이것이 모두가 가능한 일이에요. 한계 밖으로 벗어나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야, 너 없어져라. 육체주의로 없어져? 안 없어져. 왜? 이 한계 내에서의 일이란 말이야. 영가 쪽에서 일체의식이 없어져. 그러면 이거 없어져. 그래서 이런 인식의 한계? 영혼의 정체, 영혼의 정체. 영혼의 정체, 예, 영혼의 그리고 정체, 생과 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저쪽 인식이나 내가 공부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이야기했는데 요것은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 생각나서 내가 지금 생각을 잘 한번 해봐. 나라는 아상이 만들어지는 아주 소화되는 아상이 없잖아. 근데 아상이 그놈도 이제 그 아주 소화가 1살, 2살 이렇게 커오면서 이 새끼가 아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느낌과 그 아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다고. 점진적인 방법에 의해서. 니는 너다잉? 이런 이야기를 부모가 안 해. 근데 지가 진 줄 알아. 부모가 너는 너다 해. 그런 이야기는 안 가르쳐줬는데 언제까지부터 이놈이 안다고. 부모가 가르쳐준 것은 아유 우리 철수 아빠 엄마 저 강아지 뭐 이런 것 정도 가르쳐주지. 그럼 말을 가르쳐주잖아요. 형체를 보면서 형체를 보면서 말을 가르쳐주는데 사촌 너네 너다 그것을 그런 아상을 안 가르쳐주고도 이놈이 살살 아상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아상이 생겨가지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러면서 그 아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쓰고 뭐하고 수천만 번 그런 그 습과 업이 들면서 그것이 굳어져 버려요. 수천만 번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업속으로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상의 정체는 뭡니까? 업습이죠. 결국에는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자꾸 반복에 의해서. 그러니까 업습의 그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없으면 결국은 상점만 하는 거다. 영혼의 정체는 업습이죠. 나라는 그 아상, 무명의 그 아상의 업습, 그것이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깨달은 사람이 죽기 전에 그냥 뭐 나라는 느낌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그렇지 그냥 그래요. 그죠? 그래요.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거 없어. 그죠? 그래. 그러니까 그러한 죽고 나서의 막 빛이 달라들기도 하고 막 무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데는 여러 가지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많은 명가들이. 왜냐면 지 업습대로 다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지 마음이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심소연이다. 자심소연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맨날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티베트의 사자의 성입니다. 자심소연. 그래가지고 엉뚱한 세계로 들어가고 그러지 말아라.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그 빛이 이렇게 안녕하고 좋아서 그 빛 따라가고 이렇게 해다가는 그것이 자국문으로 들어간다. 동물 자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약간 여러 현상이더라. 인간 자국문으로 들어갈 때는 약간 여러 현상이더라. 그러니까 여러 현상이 딸려가지 말아라. 막 그러면서 그거를 영원히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시체 앞에서 계속 그 경문을 읽어줘요. 네. 진심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마음의 파동에 의해서 영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텔레파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고. 네? 그래서 까딱 잘못되지 않게끔 그렇게 계속 해줘요. 계속 해줘. 많이 해줘. 49제가 끝나도록까지.
그것이 중생을 생각하는 티베트 티베트의 불교를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이 파드마 삼바바죠. 파드마 삼바바가 중생을 애석히 여겨서 언젠가 인연이 되면 이것을 이렇게 일으키게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글을 써서 파드마 삼바바가 자기가 있었던 그 동굴 어디다 감춰놨어요. 그 수미산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천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파낸 거예요. 그 파낸 지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파내가지고 그것을 번역을 해서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구라파로도 번역이 되고 한국말로도까지 번역이 돼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중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한 그런 사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 이렇게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중생들이 그런 현상이 중생들의 영가한테는 그런 현상이 잘 된다고 깨달은 사람한테 그런 거 안 일어나죠. 깨달은 사람은 그저 현상 안 일어나 그저 메롱메롱한데 뭐 근질근질 해가지고 내가 뭐 좀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그러면은 그런 세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중생이 불쌍해서 그냥 중생을 좋게 해주려고 하면 그런 보살심을 가지고 그러면 그런 세계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런 세계를 만들어내고 하고 그런 몸을 만들어내고 세계에 제일 먼저 시작이 자기 몸부터 우선 만들잖아. 세계를 만들어낼 때 항상 자기 몸부터 만들어내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보살의 업습을 가진 사람은 역시 보살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짓을 하게 되고. 보살 문에 들어가면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요, 진짜 아름다워요. 진짜 자비심이 느껴지는데 자비심이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음악도 아름답잖아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자비심의 영역을 자극을 시키거든. 뇌에서 자비심의 영역이 자극이 되는 뇌에 좋은 영역이 있어요. 그거를 이상하게 이렇게 자극을 시키는, 음파로서 자극을 시키는 게 음악이에요. 그 음악을 듣고 그러면 사람이 막 착해져. 음악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좀 착해요. 근데 이제 또, 군과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그냥 힘이 빵빵 나게 그냥 사람을 죽이거든 그냥 힘이 빵빵 나게 그런 또 그쪽을 자극을 시키면은 또 그렇게 돼요. 자, 해봅시다. 업습이요. 전에 업은 선천적이고 습은 후천적이라고.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 안 했지. 잘못 알아. 습은 몸에 끼어 있는 것이고, 업은 정신적인 것에 끼어 있는 것이고, 정신적인 습관을 업이라고 하고, 몸에 끼어 있는 습관을 습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윤회를 전혀 공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많은 게 보면요. 내가 이제 처음에 깨달을 때 나라는 아상이 후천적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수는 있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후천적인 것이 플러스 되는 거죠. 네. 그리고요, 선천적인 아상 있잖아요. 선천적인 아상이요. 처음에 소화 때는 그런 배터리가 덜 나와요. 그러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배터리가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딱 그 시간이요. 기가 막히게 팍 맞아요. 그 진여가 아니면은 우연과 필연을 그렇게 잘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진여의 능력이
그렇게 정밀할 수가 없어요. 우연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연은 필연입니다. 반드시 필연에 의해서 우연이 생겨요. 그 우연과 필연은 우리가 말로는 우연과 필연이 분명히 이렇게 뜻이 다르지만은